윤고은의 EBS 북카페. 나의 책상 위엔, 우리의 탁자 위엔 무엇이 있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정물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류 문명의 순환을 탐색하고 우리들 개개인의 일상과 역사를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예술과 문학에 나타난 정물 전반에 대해 다루는 가이 데븐포트의 책 스틸라이프를 우리말로 옮긴 박상미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스틸라이프를 번역하신 박상미 작가님은 번역가이자 작가이시고 갤러리스트이시기도 합니다. 뉴욕과 서울을 오가면서 현대미술 갤러리 토마스 파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북카페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북카페 애청자분들을 네. 카페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중독되라고 북카페. 그래서 아. 카페인 분들께 네. 소개해 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카페인 여러분 하면 네. 되나요? 네. 카페인 여러분. 네, 저는 번역하고 제 글도 쓰고 갤러리도 하고 있는 박상미라고 합니다. 제 갤러리는 토마스 파크라는 갤러리고 근데 이태원에 있는데 한번 전시 보시러 오시면 많이 반가울 것 같아요. 카페인 여러분들이. 네. 진짜 책도 많고 그림도 많은 그런 갤러리예요. 진짜 오다 가다 이렇게 놀러 가듯이 이렇게 네. 딱 가면 되는 거죠? 네, 오. 제가 거의 항상 있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제가 거의 그 시간에는 지금은 없어요. 제가 네. 가면은 음. 네, 제가 거의 항상 있으니까 저랑 와서 말씀 나누셔도 되고 아니, 제 지금 팬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세요? 예, 예, 근데 지금 만약에 네, 토마스 파크에 갔는데 네. 거기 작가님이 계신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북카페 이건 진짜 지금은 없죠. 지금은 제 없어요. 어시스턴트 네. 현진 씨만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제 아, 지인 중에. 그렇군요. 네, 작가님 조금 더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가님 팬들도 책 읽고서 그 갤러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 제 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네. 저 찾아와서 팬이에요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만히 계시다가 좀 뭔가 표정이나 어떤 목소리나 눈빛이 달라지시나요? 작가님? 제가요? 네. 흔들리시나요? 아니면- 좀 글쎄요,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나한테도 팬이 있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떠나기 직전에? 예. 사실은 작가님 팬이에요, 이렇게. 예. 네. 근데 뭐 크게 상관은 뭐 없죠. 네, 그 네. 독자로서도 큰 기쁨일 것 같아요. 네. 책을 읽고 네. 이 책을 쓴 작가를 직접 그 공간에 가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그럴까요? 네. 우리 카페인 실망이 되실까봐. 아닙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만약에 가신다면 네. 저희 카페인이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너무 좋죠. 너무 반가울 네. 것 같아요. 네. 이태원에 있는 토마스 파크라는 갤러리. 서혜진 님이 박상미 작가님 반갑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북카페에 작가님이 이 가이 데븐포트의 책 스틸라이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네. 이 책을 들고 오신 이유도 궁금해요. 이 책을 제가 최근에 번역을 했고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오. 네, 너무 사실은 기뻐요. 요즘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를 좀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책이 조금 제가 안 읽혀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 제 지인분들한테는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요. 이 책이 좀 어렵지 않냐, 네. 번역해서 내기는. 근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이 나왔고 우리 의류문화사에서 어떻게 책을 또 선택해 주셔서 네. 예, 너무 다행스럽게 책을 내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이 또 괜찮아요. 예, 그래서 와. 사실 약간 놀라기도 하고 되게 기쁘기도 하고 그런 이 정도 상황이에요. 어렵지 않은 거구나. 혹은 이게 어렵다고 느끼면서도 되게 근사하게 느껴지니까 많이 또 찾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게 막 난해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읽지 않은 시 얘기가 나온다든지 제가 네.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술술술술 이렇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번역하면서 많이 역주를 달았어요. 아. 그래서 독자분들은 아마 조금 수월하게 읽으시지 않을까? 또 그런 바람을 또 가져보기도 하죠. 작가님의 번역 과정도 궁금한데 일단 네. 제목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스틸 라이프 네. 어떤 의미인가요? 스틸라이프는 일단 우리말로 정물이라는 의미고 화가들이 사실은 스틸라이프라는 그 단어는 원래 네덜란드어에서 온 말이고 네. 그 뭐 화가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일종의 직업 용어예요. 그래서 어. 그 스튜디오 작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라이프로 그린다라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모델을 놓고 그린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그릴 때 네. 그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실제 놓고 그릴 때 그거를 음. from life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life에는 사실 뭐 살아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린다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리는 것 중에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still life, still이 정지한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still life, 움직이지 않은 것들을 그린다. 어. 그래서 그 정물이라는 어떤 단어에 그러니까 번역되기 전에 네. 영단어인 거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네. 이 정물화의 그 세계 그리고 정물화를 그리는 그 작가들의 심리 이런 네. 것들 그리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과 하나가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막 선을 긋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선을 쭉 그어가지고 이게 한 라인에 있는 것이 파생의 효과가 있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석적으로 의미를 깊이 부여하면서 네. 정물화를 감상해 본 기억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네. 굉장히 생소하고 좀 새로웠어요. 재미있게 다가가게 원래 됐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예전에 뭐 고대나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텍스트였어요. 뭔가 그래서 모든 의미를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그냥 네. 시각적인 보기 좋으라고 하는 그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이나 신화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그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물들이 다 뭔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물화라는 것은 이제 17세기에 독립적으로 되지만 그 전에도 그 그림에서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네. 꽃이라든지 나올 때 그 각각은 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모던에 들어와서는 그림이 좀 퓨어해지면서 네. 시각적인 요소로만 쓰이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다 뭐 상징이 많았죠. 상징이나 의미. 이 책을 쓴 이 가이 데븐포트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가이 다벤포트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신. 예, 그래서 16살 때, 17살 때 예, 대학교에 들어가셨고요. 아, 거리감이 막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오늘 1부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천재 얘기가 또 나왔군요. 네. 예. 그 다벤포트 선생님 실제 저는 20세기가 낳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대학교를 그 듀크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장학금을 받으시고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셔서 거기서 제임스 조이스로 이제 논문을 쓰시고 근데 옥스퍼드에서 제임스 조이스로 논문이 나온 게 그게 최초였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임스 조이스는 논문을 솔직히 쓴다. 저는 뭐 그 율리시즈를 솔직히 일부러 안 봤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율리시즈를 조금 들여다봤어요. 네. 어려워요. 율리시즈는 정말 좀 네. 난해한 책이고 이 책은 우리 다벤포트 선생님 책은 난해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제임스 조이스 책은 좀 난해한 편이고 의도적으로 난해하고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 사실 그 논문 통과가 안 되다가 선생님이 이제 최초로 논문을 통과시키신 거고 네. 그다음에 하버드에서 에즈라 파운드로 박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박사 받으시고 나서 이제 켄터키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신 후에 거기서 내내 계셨어요. 그 메가더 펠로우십을 받기 전까지 그 네. 돈을 많이 주거든요. 메가더 펠로우십이 그 돈을 받고 은퇴하셨어요. 그 동안에 이제 네. 그 켄터키 참, 그 시골 대학에 계시면서 뭐 여러 권의 책을 쓰시고 아주 다양한 장르의 책을 네. 그림도 그리셨어요. 이 보니까 강의 때도 굉장히 인상적인 어록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네. 독특한
강의 때 네. 그 제가 조금 적어드린 부분이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 비누 얘기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이분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막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재밌어서 이 책을 좋아했는데 그 이제 무슨 말씀 그 저기 강의 때 학교에서 네. 이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비누 얘기가 나오면은 그 비누에 대해서 아, 10분 동안 계속 훅 비누 빠지는 거죠. 언제 발명이 됐고 뭐 누구는 비누 저기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목욕을 안 했고 누구는 목욕을 했고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냥 10분 동안 장황하게 늘어 놓으시다가 다시 수업으로 이렇게 하셨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거의 돌아오시네요, 그죠,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거기서 종치고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네. 다시 돌아오시는 좀 흥미로운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우신 분이죠. 네, 또 작가님이 번역하신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지고 알게 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스틸라이프 작가님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길래 번역을 또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책을 그 오래전에 처음 보게 됐고 네. 그 뭐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진도가 잘 안 나가서 다음에 네.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놔두고 옆에 놔두고 어, 계속 그런 책이어서 제가 네. 관심 있는 부분만 있고 처음에 이제 이 책을 봤을 때 제가 디키리코하고 니체가 나오는 사장 부분을 보고 이 책을 이렇게 당장 산 거거든요. 그 선생님이 정물에 관한 책도 쓰셨구나. 근데 게다가 토리노하고 뭐 디키리코 얘기가 나오네. 그러고 네.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바로 읽고 그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좀 뜰쳐보다가 잘 안 읽히니까 이제 약간 치워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2017년도에 제가 그 겨울에 네. 제가 좀 겨울병이라는 게 있어서 그 더운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이 책을 들고 갔어요. 뭔가 좀 저는 뭐 휴가라는 거를 별로 가지 않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휴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더운 나라에 갈 때는 제 일할 거리를 들고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이 참 잘 돼요. 더운 나라 가면 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럼 그 휴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휴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좋죠. 뭐 그 네. 더운 나라에 가서 다른 풍광을 보고 이러는 건 좋은데 저는 어딜 갈 때 꼭 거기 뭘 보러 가지 그냥 놀러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볼로냐 가면 모란디를 보러 볼로냐로 가는 거지 뭐 놀러 그냥 어떤 데를 수영하러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그때 네 이 그래서 책을,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들고 가서 좀 약간 쉬듯이 막 쫓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듯이 책을 읽어보자. 네.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나가니까 한번 그냥 번역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왜 했는지 진짜. 저는 아까 오시자마자 하신 얘기도 네. 잘 안 읽혀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참 엄청난 그 가운데 안 읽힘과 번역 사이에 비약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건너뛰긴 한 건데. 그게 네. 그 생각해보면 그게 안 그런 게요. 제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네. 뭐가 이렇게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은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써봤어요. 오. 예, 영어 배울 때 제가 하던 네. 어떤 작은 습관이에요. 예. 그래서 번역을 이 스틸라이프를 하기 시작하신 그런 거죠? 생각이 그래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뭐 미술책을 읽으면 이렇게 술술 읽히는데 가끔 가다가 안 읽히는 문장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써보는 예. 그래서 네. 번역을 이렇게 한 문장이라도 해보려는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그런 습관인데. 네. 예, 그 공부에 많이 도움은 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잘 안 읽히니까 근데 왜 이거를 굳이 그렇다고 제가 뭐 책을 사서 다 읽는 게 아니거든요. 읽다가 치워놓은 책도 네. 많이 있는데 이 책을 왜 굳이 꼭 번역을 하려고 했는지 그건 저도 참 미스테리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다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처음 번역하실 때는 이걸 이제 책이 되어서 내가 번역자로서 가이 데븐포트의 이 스틸라이프를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먼저 뭔가 책을 이해하고 읽고 싶어서. 싶다는 욕심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막상 번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는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뭐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모르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찾아보면서 역주가 본문보다 더 긴 책을 한 음. 번은 어떨까 뭐 이런 야심에 찬 음. 생각도 잠깐 가졌던 것 같아요. 역주가 본문보다 더 긴 책을 네. 본문보다 더 긴가요? 지금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꽤 많이 네. 달렸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꿈은 못 이뤘어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던 세계도 있겠지만 작가님 음. 스스로도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뭔가 탐구하고 계속 알아가고 찾아봤죠. 그러니까 그쵸? 마치 산책을 하듯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요 길이 나오면 요 길도 한번 보고 저 길이 나오면 저 길도 음. 한번 보듯이 네. 책을 읽다가 이걸 잘 모르겠으면 이걸 찾아보고 또 한나절을 어. 보내고 이 시가 나오면 이 네. 시를 번역하다 한나절을 보내고 네. 뭐 이름 모를 도시가 나오면 그 도시를 찾아보다가 또 한나절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좀 즐기면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여기서 네. 우리 북카페 초대석에서 준비한 네,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퀴즈 네. 주시죠. 퀴즈가 뭐였죠? 네. 여기요, 여기. 이것은 정물화를 그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서구 문명을 대표하는 세 가지의 유명한 이것이 있죠. 아담과 이브의 이것, 뉴턴의 이것, 그리고 폴 세전의 이것. 순간의 이것이 아닌 진짜 이것을 그리고 싶다고 했던 현대 유럽 회화의 아버지이자 정물화의 대가인 세잔은 이것으로 파리를 정복한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새콤, 달콤, 아삭아삭, 맛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박. 이런 오답도 환영합니다. 네, 물론. 저희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새콤달콤 아삭아삭은 수박인데. 그렇군요. 아담과 이브의 이것, 네. 뉴턴의 이것, 폴 세전의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반디앱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서 저희 또 추첨해서 박상미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가이데븐 보트의 스틸 라이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림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요 정답이 되는 것을 그려주시기로 했는데요. 그것은 잠시 후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첫 번째 추천곡 어떤 거인가요? 네, 모니터에 지금 있는 네. 이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앞서서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된 게 제가 큰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몸을 회복을 하면서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과 관련 있는 곡을 가지고 나오느라고 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이 들었던 네.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소개 리게티의 부탁드릴게요. 네. 리게티의 뮤지카 리셀카타. 네. 리게티의 뮤지카 리세카타. 네. 1과 2 이. 두 곡 다 듣고 올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감사합니다. 음악들이 네. 스틸라이프 읽을 때 틀어둬도 괜찮을까요? 어울리죠. 너무 저는 단호하게. 왜냐하면 네. 저는 주로 피아노 곡을 많이 듣기 때문에 피아노 곡은 이렇게 특히 뭐 글렌 골드 같은 분들은 이렇게 딱딱 연주하잖아요. 네. 딱딱 끊어지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물처럼 그 덩어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제 그것도 정물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아니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음악도 듣고 오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질문이 많거든요. 지금 네, 박상미 질문 작가님이 받을까요? 좋아하는 화가 작품 어떤 건지도 궁금하다고 류수련님이 주시고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네. 많아요. 카페인 분들이. 좋아하는 화가가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게 되게 이제 답하기 힘든 질문인데 네. 왜냐하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변하고 저는 에드워드 호퍼를 첫사랑이라고 말해요. 에드워드 호퍼. 첫사랑. 네, 제 첫사랑. 사랑이 어디까지 있는데요? 네? 몇 번까지 사랑이 있는데요? 좀 셀 수 없는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은하수처럼. 네. 네. 근데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고 음. 계속 저의 그 인생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에드워드 호퍼는 네.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를 처음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는 디키리코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디키리코를 제가 사랑할 때 산 책이 이 책이에요. 스틸 네. 라이프. 데키리코. 네, 그때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항상 변하고 있고, 음. 지금도 진행형이고, 지금은 저희 전시하고 있는 패트릭 마이클 피츠제럴드라는 작가의 어, 작품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에 빠진 존재도 보려고 이제 네, 가면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작가님의 책상 위의 정물 풍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 책상의 정물 풍경. 요즘은 뭐 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사는 집에 좀 특별한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보는 정물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커피를 만들고 물을 마시는 아, 곳이에요. 아, 커피포트와 그 커피를 내리는 기구가 있고 옆에 두상이 있고 사실 저는 두상이나 조각을 이 주변에 많은 편이에요. 네. 브루스 가니에라는 작가를 오래 소개해 음, 왔기 때문에 음, 저희 갤러리에도 두상들이 많고 제 주변에도 두상을 항상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뭐 운명의 두상이라는 챕터가 네. 있지만 사실 제 정물 속에 항상 두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책상 위에,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자마자 두상과 커피. 커피, 그다음에 이제 식물이 조금 있고, 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컵이 있고, 뭐, 그 정도? 네. 이 얘기도 되게 일상의 한 장면인데도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걸 정물화 속 풍경으로 상상하게 돼요. 이 네, 책을 네, 읽고 네, 네. 나면. 그렇죠. 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지게 되고 이러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정물화를 이금 예술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물화 어떤 의미로 특별한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정무라는 사실 미술사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장르였어요. 어, 미술사에서 그림에 있어서 위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역사화가 1등이고, 음, 그 다음에는 초상화, 그 음. 다음에는 장르화, 그 다음에는 풍경화, 그 다음에 뭐 동물화도 여기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맨 꼴찌가 정물화였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사실 역사화는 종교적인 내용이나 신화의 네. 내용을 주로 다룬 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뭐 음, 이런 그런 거를 주로 역사화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떤 아이디얼러지나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게 네. 권력이나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 지도층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음,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죠. 음, 초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뭐 왕을 그린다든지 귀족을 그린다든지 그렇죠. 평민의 초상화는 잘 없었으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정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거를 음, 하찮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음, 해보는데 제가 그래서 책 앞에서 이제 책 앞에서도 인용을 했고 제 네. 책 뒤에도 우리가 이 책 디자인을 할 뒤에도 지금 그렇게 써놨죠. 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서는 그 자체로는 사소한 것들을 무작위로 놓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 우리 일상에서의 사소한 것들이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의 일상을 이루고 매일매일을 이루고 음, 우리의 습관을 이루는 어떤 장면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네.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걸 중요시 하지 않죠. 음, 그래서 정물이라는 것은 사실 정물이 되기 전에는 그냥 사물로 존재하는데 네.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 때, 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각의 일 수도 있고 또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어떤 눈길의 프레임이 될 네. 수도 있고 음,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길을 의식적으로 준다면 그게 정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 책을 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주변을 이제 정물을 본다는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자기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좋네요. 네. 내 주변, 내 시선이 닿아야 네.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까 작가님 그 책상 풍경, 책상 위의 정물을 살짝 만나긴 했는데요.
작가님이 저희에게 읽어주시려고 골라온 부분도 바로 거기서 살짝 언급하셨던 2장 운명의 두상 부분입니다. 거기서 어떤 지점을 읽어주실지 궁금해요. 어떤 부분 고르셨어요? 지금 운명의 두상 챕터에 그 셜록 홈즈의 신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신뢰를 연상시키는 이제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잠시 읽어볼까요? 네. 이 부분을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갈게요. 네. 셜록 홈즈의 집이 베이커 스트리트 221번지 비호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의 집에는 화학 실험 기구들이 놓인 탁자가 있다. 바이올린 그리고 범죄 관련 신문 기사를 모아놓은 스크랩북도 있고 벽난로 위에는 담뱃잎을 넣어놓는 페르시아 슬리퍼가 잭나이프로 고정되어 있다. 홈즈의 실내는 에드가 알란 포의 단편 어셔가의 몰락의 로더릭 어셔 그리고 홈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탐정 오기스트 듀팽의 신뢰에 그 기원을 둔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키츠가 잠과 시를 썼던 리 헌트의 신뢰에서 시작한다. 이곳은 철학자와 시인의 방이자 감성과 예민함을 간직한 사람의 은신처이다. 마리오 프라즈의 인테리어 연구를 보면 대시 열고 포의 가구 철학에 관한 에세이에서 기한한 연구 대시 닫고 우리는 그런 방들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괴테, 알렉산더, 포넨볼트, 퀴비에 등 과학자, 시인, 딜레탄트, 컬렉터, 온갖 아마추어의 방들이 그것이다. 홈즈의 방에는 한때 오스카르 매니에가 조각한 홈즈 자신의 흉상이 있었다. 이는 홈즈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공기총 사격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홈스가 또 동시에 다른 두 장소에 있게 하기 위한 책략이었다. 그러나 두상은 그런 종류의 정물을 완성시키는 탁자 위에 올려놓아야 할 필수품 같은 품목이기도 했다. 이런 전형적인 정물에는 책들과 철학적인 사색이 필요한 물건들, 즉 파이프 한 개, 악기 하나, 대시 열고, 홈즈의 경우는 바이올린, 로드릭 어시의 경우는 기타, 소로의 경우는 플루트였다. 괄호 열고 월든호스에 있던 소로의 탁자 위에는 그리스어로 된 일리아스 한 권, 돌, 잎사귀 그리고 플루트가 있었다. 괄호 닫고 대시 닫고 와인잔과 와인병 가로 열고 홈즈의 경우는 커피 또는 차주전자였고 와인은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축하 저녁을 들 때 놓였다. 괄호 닫고 그리고 고전적인 흉상이 등장한다. 박상미 작가님 낭독으로 가이 데븐포트의 스틸라이프 중 2장 운명의 두상 셜록 홈즈의 신뢰 일부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너무 즐겁게 읽어주셨어요. 아니 이게 그 콜라주적인 부분을 살린다고 네. 본문 그대로 제가 대시 처리된 부분, 그러니까요. 괄호 처리된 부분을 그냥 콜라주처럼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은 사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의미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그 상세하게 네. 괄호 열고 닫고 네, 주표 이 네. 대시 열고 닫고 다 네. 해주셔서 나중엔 그 열고 닫고도 하나의 그냥 그 어떤 장단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재미나게 아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들어주신 거예요. 왜냐면 콜라주라는 게 막 네. 이렇게 서로 이어지지 않는 이미지들을 막 붙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래서 그런 사실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네.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낭독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읽어주신 부분에도 참 흥미로운 게 이런 전형적인 정물에는 책들과 네. 또 철학적인 사색에 필요한 물건들 하고 즉 파이프 한 개가 있어야 되고 네. 그죠?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참 재미나게 이렇게 포착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인지하게 된 부분이었어요. 네네. 홈스는 바이올린, 네. 로더릭 어셔는 기타, 네. 소로우는 플룻 이렇게. 네.
좋죠. 네. 악기가 왜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악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라기보다는 음. 그 또 많은 그 책을 좋아하시는 작가들이라든지 네. 많은 지식인분들이 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음.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스스로. 예, 스스로도 연주를 하고 뭐 네. 집안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어서 아. 또 뭐 저기 저녁을 먹을 때나 이럴 때 네. 이렇게 연주회를 갖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좀 잦았죠. 그러네요. 아, 하긴 그런 부분을 너무 놓쳤네요, 제가. 당연히 음악은 어디선가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네. 아니고 와인잔과 와인병 그리고 고전적인 흉상까지 이렇게 아무튼 눈빛을 하나하나 물건마다 이렇게 닿게 하면서 책을 따라가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한 그런 책 스틸라이프입니다. 여기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우리 또 곡을 듣고 갈게요. 세 곡을 연달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 지금 이 책과 관련된 음악을 제가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몸을 아까 많이 회복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몸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살짝 좀 아플 때, 어. 그 병원 퇴원하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우울증이 있었는지 음악을 안 듣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책을 번역하고 더운 나라 가서 책을 번역하면서 좀 뭐가 나아지니까 아침에 음. 자동적으로 음악을 틀더라고요. 아. 제가 아침에 늘 듣는 음악은 거의 저는 아침에는 거의 바하밖에 안 들어요. 네. 어. 감정이 실린 음악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연주를 듣는 네. 건데 사실 글을 쓸 때는 뭐 제 경우에는 그래요. 바하 정도밖에 그 들을 수 있는 음. 음악이 없고 왜냐면 음. 방해가 되니까 글 쓸 네. 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바하 음악 중에서도 좀 자주 듣는 글렌 굴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이고 그 아. 중에서도 fuga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Three Little Fugs라고 이제 읽는데 네. C 메이저 첫 번째 곡 C 메이저, 음. 두 번째 곡 C 마이너, 음. 세 번째 곡 C 메이저 이렇게 세 곡 네. 준비해 봤습니다. 짧은 네. 곡들이니까 아마 금방 들으실 거예요. 네. 작가님의 아침을 상상하면서 네. 네, 듣겠습니다. 가이 데븐포트의 책 스틸 라이프를 품고 오신 번역가이자 갤러리스트 박상미 작가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카페인분들 지금 너무 황홀한 채로 사연 주시고 계십니다. 박주영님,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네요. 작가님 지금 엄지척 양손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4891님은요. 살면서 절망이 어둠처럼 깊어지는 때 빛이 구원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마다 매 순간 삶에 드리워지는 빛들이 떠올라요. 잊고 살다가 문득 고마워져요. 빛은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습니다. 너무 영광이네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6709님 3시까지 연장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한데 네 우리 그러나 여기 좀 더불어 살고 있는 EBS 또 옆집 뒷집 다 있거든요. 오늘 그 퀴즈를 주셨는데 우리 정답을 일단은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폴 세전을 비롯한 여러 화가들이 즐겨 그린 새콤달콤 맛있는 과일은 정답 네, 사과죠. 사과. 네. 네. 어렵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재미난 오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그 아까 뭐 국광, 뭐 부사 이런 것들 등장했는데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정답으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것이 좀 궁금해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답 네, 그 너무 세부 그 품종까지 뭐 네, 홍옥 이런 거 등장하는 거. 품종은 너무 또 그 범위를 좁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라고 써주시는 아. 분들만 정답으로 치기로 하죠. 왜냐면 세잔이 그렸던 그 꼭 국왕이 아닐 사과가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들 좀 네. 다 반영하셔서 우리 지금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분은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과 얘기 나온 김에 정답 이 퀴즈를 요걸로 준비해 주신 거 보면 사과가 정물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좀 독보적이구나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과는 정말 인류가 정말 지속적으로 사랑해온 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물화라는 게 장르로 굳어지기 전서부터 그림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물론 이브가 실제 따먹은 게 사과가 아니라
아니라 선악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 무화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게 사과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부터 문헌이나 그림에서 음. 사과는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온 과일이죠. 그래서 음. 사실 그림마다 사과는 사실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이브가 사과를 따먹었을 당시에는 사과가 음. 정말 유혹이나 추방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쵸. 그리스 목가에서는 애인을 위해서 사과를 따다 주는 장면이 음. 있다든지 하는 거에서는 사랑이나 또 네. 에로스를 의미하고 어. 파리스의 심판 같은 또 그 전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는 또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그 아프로디테한테 사과를 줬죠, 파리스가. 네. 그래서 트로이의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징표, 누군가에게 주는 상, 음. 또 르네상스에서 성모하고 아기 예수를 묘사한 그림에서는 물론 성경에서 그 나왔던 대로 사과는 뭔가 추락, 음. 그다음에 배는 구원. 그래서 지금 네. 책에도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사과 배의 쌍을 음.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기억나는 게 이제 왜 그 에덴에 금지된 과일이 사과였을까 하는 거에 음, 대해서 음, 그 당시 그제 악을 말하는 네, 단어와 네. 사과, 이불과, 예, 네, 사과를 말하는 단어 사이의 그 유사성, 네. 말장난에서 시작됐다. 비슷한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냥 약간 헷갈리다시피 쓴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재밌었어요. 네. 예.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음. 그 단어가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용이 네. 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사과가 이제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됐는데 네. 또 우리가 지금 힌트로 또 만나봤지만 세잔의 사과 네.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잔이 에밀 졸라하고의 그 에피소드는 사실 다 아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세잔과 에밀 졸라가 음. 그 학교 다닐 때 친구였고, 네. 그다음에 에밀 졸라가 세잔의 친절함 때문에 세잔한테 사과 바구니를 선물로 준 적이 있었죠. 어. 그러다가 나중에 에밀 졸라가 먼저 성공을 하면서 네. 이제 사이가 멀어졌는데, 네. 예, 아니 그 친구를 모델로 이야기를 좀 후줄근하게 예, 써가지고 맞아요. 삐진 예, 거잖아요,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네. 서로 사이가 소원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잔의 이 다벤포트 선생님은 세잔이 다시 사과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 그 음. 뭔가 회복이 아니었을까. 되게 어. 좋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세잔의 그림에서 사과는 사실 그렇게 우정 이런 걸로 음. 볼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세잔의 사과처럼 둥근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어. 정말 둥근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또 그런 아주 완전 시각적인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있어요. 음. 어떤 사랑이나 에로스 이런 어떤 문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둥근 것. 왜냐하면 세자는 그 추상적인 것에 관심이 아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모든 어. 물건에서 어떤 기하적 도형을 발견하려고 하는. 네. 네. 이 책에는 이렇게 세잔 얘기도 있고 그다음 이제 반 고흐의 그 방의 정물 풍경까지도 이어집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겠지만 네. 시간이 그래도 짧네요. 네, 북카페 에디션에 등장하는 사과 얘기도 해야죠. 네. 정답을 그려 주시기로 했잖아요. 아, 네. 네. 사과를 딱 그리시기로 한 마음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이 책에도 사과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뭔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셔서 그 가장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음. 사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사과는 예전부터 사랑이나 에로스를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감정 상태를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고차원적인 감정인 가장 거군요. 고차원적인 하이 프리퀀시이기도 네. 하고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의 감정 상태죠. 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과는 사랑이나 에로스를 표현하는 그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었기 어, 때문에
저는 오늘 사과를 그리고 싶네요. 보통은 제가 하트를 그려요. 그게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거의 우리말로는 같은 진짜 의미죠. 사과와 사랑도 네. 발음이 비슷하네요. 발음이 비슷하네요, 정말. 악에서 출발했는데 우리 이제 사랑까지 네. 아우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북카페에 이렇게 번역하신 혹 빠져서 번역하신 책 들고 네. 나오셔서 또 이렇게 초대석 함께 하신 이 느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너무나 즐거웠고요. 뭐 좀 시간이 많이 짧다는 생각이 거의 한 20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됐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음악도 저는 할 말을 다 반도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네, 나오셔서 얘기를 또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네. 오늘 즐겁게 그리고 카페인 분들이 올려주시는 사연에 굉장히 기쁘게 반응하시면서 소통하시는 거를 좀 즐기시는 네, 작가님이라는 생각을 질문도 했어요. 더 많이 받아보고 싶었는데. 네, 질문보다는 감탄이 많았습니다. 지금 네. 공감과 감탄이 많았고요. 네. 요런 거, 요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7482님. 듣다 보니 스틸라이프 책도 갤러리 전시도 관심이 갑니다. 정물을 즐기고픈 사람들에게 더 추천해 주실 생활 속 이야기 더 있을까요? 인테리어도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정물을 즐기고픈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냥 무심코 어지러 놓은 사물들은 그냥 사물일 뿐이지만, 내가 한번 눈길을 주고 또 손길을 주면 그것이 정물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순간들을 많이 즐겨보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낭독을 정물처럼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들으셨다는 카페인님 사연도 너무 위트 있게 받았습니다. 갤러리 전시 보러 가고 싶은 우리 카페인분들 위해서 위치 또 지금 전시 뭐 작가님 책 소개 살짝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갤러리는 토마스 파크라는 갤러리고요. 이태원로 199 4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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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말씀해 주시라는 줄 알았는데 네. 좋아요. 아니었군요. 네, 좋아요. 이태원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뚫레지로 4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과점 4층에 가면 카페인이에요 하면 딱 반겨주실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작가님 다음 책 작업도 궁금하고 합니다. 네. 다음 책 작업은 요번 제가 이제 호퍼 전시 때문에 호퍼 책을 한 권을 더 번역을 했는데 그 강연을 하면서 제가 영감을 받은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써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카페인 분들을 위해서 끝곡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 하아영님, 7001님, 그리고 AP-7708-6709님 이렇게 세 분께 가히 대분 보트의 스틸라이프를 번역하신 박상미 작가님의 자필 사인과 사과 그림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끝곡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끝곡은 에릭 사티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미술과 함께하는 모던의 움직임 속에서 관련 있는 곡을 하나 제가 뽑아봤어요. 네. 그 아폴리네르가 이분이 작곡한 발레의 극을 보면서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에릭 사티의 곡을 골랐는데 그 발레 곡은 아니고 제가 자주 듣는 벡세이션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